브루노가 화형을 당한 지 약 300년 후인 1899년 빅토르 위고, 바쿠닌 등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순교한 브루노를 기리려고 그가 화형당한 로마의 캄포 데 피오리 광장에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때 대부분의 역사 전공자들은 이러한 시도와 발상 자체가 역사의 기본 도문을 무지함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일반인 중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반문이 나온 것은 대중이 과거의 진실은 하나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설명도 객관적인 정답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초를 조금만 배워도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영국의 역사가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과거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 자료인 사료는 그 자체에 주관적 편견과 왜곡이 담겨 있기에 과거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 관 주도하에 생산된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왜곡된 거짓들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료의 불완전함 때문에 과거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소비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모든 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사건과 인물을 다룰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한 사건과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문제에 종종 직면합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저술하면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 기준에 근거해 만들어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들은 루터가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종교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종교개혁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서양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의구심이 때론 생깁니다.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럽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종교적 관용일 것입니다. 종교적 편협함 때문에 무고한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설명할 때 루터와 깔뱅 이외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브루노는 16세기 중엽 남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나폴리에서 그리스와 라틴어로 된 고전 문학을 공부한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고전 학문뿐만 아니라 논리학, 천문학, 점성학 등
자연 철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때론 시대를 앞서갔고 이 앞서 나간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상 중에 교회의 신기를 건드린 것이 바로 우주는 무한하게 퍼져 있고 태양은 그중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며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도 모두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는 무한 우주론이었습니다. 그가 1584년 런던에서 출판한 승리한 괴물의 추측에서 대중들이 이해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를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 밖에서 멀찍이 서서 모든 세세한 사항을 명령하고 보상과 처벌을 내리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물주로서의 신의 존재, 즉 조물주로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 주피터의 이야기를 통해 개진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피터의 명에 따라서 오늘 정오에 프란치노 신부의 멜론밭에서 멜론 2개가 완벽하게 익을 것이다. 앞으로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따지 않아서 결국 땄을 때는 이미 먹기 좋은 상태가 지났을 것이다. 동시에 주피터는 몬테치칼라 산기슭에 있는 조반니 브루노의 집의 대추나무에서 30개의 잘 익은 대추를 따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몇몇은 채 익지도 않은 푸른 상태로 떨어지게 하고 그중 15개는 벌레가 먹게 하라고 하셨다. 한편 알벤치오 사볼리노의 아내인 바스타는 관자놀이 부분의 머리카락을 고불고불하게 말려다가 사용하던 철판이 너무 달궈져서 4가닥의 머리카락을 태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으로 인해 1592년 베네치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교회가 단죄하려고 했던 것은 살인죄와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정통 교리와는 다른 브루노의 생각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화,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버지니티, 화채술 등에 관한 기존 교회의 해석과는 다른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지목하는 고발 내용을 반박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루노는 강제로 무릎을 꿇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악성 이단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브루노는 너희들은 내가 그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게 그 선고를 내리는 것이 더 두려울 것이다 라면서 판결이 정당하지 못함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자 그의 턱에 새로 된 재갈을 채우고 새 꼬챙이로 혀를 뚫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꼬챙이로는 입천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들이 브루노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겔 세르베투스는 니케아 공의회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위 공의회에서 채택된 삼위일체 교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깔뱅파의 도시였던 제네바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브루노가 화형을 당한 지 약 300년 후인 1899년 빅토르 위고, 바쿠닌 등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순교한 브루노를 기리려고 그가 화형당한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그의 동상 한 면에는 브루노에게
그대가 불에 태워짐으로써 그 시대가 성스러워졌노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인물과 사건을 통해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고 그 선택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고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루터와 깔뱅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적 관용일 것입니다.